이게 카메라가 중간에 그 신호가 떨어졌어요. 이따가 연결을 해가지고 해야 돼. 한참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좀 김새습니다. 자,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뭐 어디를 했나? 자, 그래서 투자 얘기했죠. 한 30만 정도니까 1.2를 곱하세요. 그러면은 15만 하면은 한 1억 8천, 30만 그러면은 한 3억 5, 6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투자금이기 때문에 생활비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물론 이걸 하면서 이익을 창출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또 처음 미국에 오고 정착을 하고 그러면은 뭐 한 2, 3, 뭐 미니멈 2, 3만 불 정도는 또 몇 달 뭐 차도 사야 되고 뭐 준비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생활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직원을 또 몇 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규정이 없어요. 대충 봐서 업종에 봐서 2명 또는 3명 정도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급여를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돼요. 이 내역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세무서에 1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또 직원들 월급을 주게 하면은 세무서에 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세무서에서 발급한 증명 자료로 내가 이만큼 몇 명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급여를 지불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세금을 냈다. 이거를 물론 다 해요.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죠. 당연히 이걸 해서 정상적으로 비즈니스가 굴러가고 있는 거를 증명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번 갱신을 위해서 그렇죠. 그 대사관에서 요건, 이 사람이 과연 이 툴을 할 만한지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어떤 가게가 있는데 자기가 기술도 없고 뭐 그냥 거기 직원으로 간다. 당연히 내주질 않죠. 그래서 그 어떤 사업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주인이든지 즉 100% 이 사업체의 주인이든지 또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이든지 해야 미국 대사관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이 가게에 굉장히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존의 예를 들어서 큰 베이커리가 있다. 어떤 빵가게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 100만 불짜리예요. 근데 내가 가서 하고 싶다. 그리고 50만 불이면 뭐 5억인가요? 5억을 내고 했다. 그리고 거기 있을 때 그만한 정도의 규모로 했다라면은 일단 50% 이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을 증명을 하고 또 그러한 돈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송금된 자료들을 보여줘야 되고 또 미국의 뭐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기초적으로 알아두고 계셔야 될 얘기예요. 두 번째, 저 적극적인 투자가 무슨 뜻이냐? 저거 단순히 지금 이 가게가 우리 식구 밥 먹는 거 정도의 비즈니스 규모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투자는 뭐냐면은 직원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다. 물론 잘 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어떤 투자적인 위험 요소도 있을 정도의 어떤 비즈니스냐. 단순히 우리 식구 밥 먹고 살자고 온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 플랜 자체도, 그 사업 계획서 자체도 그됩니다. 사업 계획서는 이제 대사관에 들어가고 나중에 재심사 받을 때 또 그렇게 했는지 또 검토를 하는 기본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허황되게 막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곤란해지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생계 유지형 스타일의 비즈니스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E2 비자의 대충 이제 얘기입니다. 얘기고요. 그럼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우리 마이크로피스트하고 이제 또 매칭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민 얘기를 했는지. 이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민에 관한 얘기고, 마이크로피스트하고 어떤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하는지 다음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인 루트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적은 소액을 가지고 자그마한 가게를 해서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아보자. 왜냐하면 뭐 사업하다 말고 돈이 잘 되는데 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거 하려고 오시는 건 아니니까 저는 전제가 미국에서 살 것이다. 또 작정하신 걸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돈 벌고 한국 가겠다 하시면은 그거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한국 계시는 게 낫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EB2를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영주권 자체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돈이 이 길로 갔을 때 얼마나 들 건가를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맞춰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비스트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탁상공론이죠. 이거 탁상공론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2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BEP, 즉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하루 40그릇이면은 가게 운영비, 식재료비, 그리고 2,000불의 그 파트타임, 그리고 2,000불의 나의 미니멈 그냥 생활비를 계산을 한 게 8불과 물을 팔았을 때 한 9불 정도의 매출로 했을 때 평균 단가로 세상했을 때 하루 한 40그릇 정도가 그 정도의 숨쉬고 살아남을 수 있는 BEP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밥그릇수를 계산했을 때 이제 우리가 영업이나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가 잘 돼서 우리가 이제 올 시작을 해서 올 연말에는 100그릇, 또 1년 6개월이 지나서 180그릇, 2년 뒤에 250그릇,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 비즈니스라는 건 성장을 해야 되니까 어느 목표까지. 자,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50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설계를 둘이서 하루에 죽어라고 때려 밀면은 400까지 해보자. 그거 뭐 완전 초대박이죠. 초대박 사건이고, 막 우리가 250만 해도 아주 200~300% 대박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숫자가 25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한 60그릇만 팔아도 한 달에 한 4~5천 불 벌어요. 먹고는 살죠. 여기서 미국에 4~5천 불이면은 뭐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해도 뭐 껄끄럽게 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250그릇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숫자를 갖고 목표 수치를 갖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EB5, 즉 100만 불 모으기 프로젝트에 말이죠. 왜냐하면 뛰어서 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HB자 갖고 HB1 비자 갖고 될 사람 없어요. 제 주변에 지금 이거 관심 있는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학위 중에서도 제가 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특정 분야가 있어요. 뭐 경영학과, 뭐 미국에 많아요. 너무 많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수학, 뭐 기술, 뭐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주로 H 비자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F3 비자 해당되는 사람도 이거 듣는 사람 지금 한 사람 있으니까 뭐 다른 분한테 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EB5를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요걸 가지고 100만 불을 모아서 그리고 투자를 한다. 이제 요 패스 좀 힘들겠지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적정 그 250 밥그릇을 도달한 지점을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보시면은 한 달에 주인이 갖는 만약 250그릇이 도달하는 시점에 월 가게 주인의 수입이 37,500불이에요. 한 4,200 정도 될까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연 한 5억 정도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세금을 내야죠. 그것도 좀 세금 안 내고 생활비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하고 하여튼 자우전에 다 가져왔다.
쉬고 그러면 적정선에서 봤을 때 텍스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그러면은 한 25,000불 정도 저금을 하자. 이거는 이제 EB5를 위해서. 그럼 연간 한 30만 불 정도를 저축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상 100만 불을 모으는데 정상 궤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치더라도 3년이 걸려요. 100만 불을 모으려면.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또 2년을 더 했어요. 야, 이게 잘 돼가지고 40그룹부터 뭐 30그룹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20그룹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이게 잘 해가지고 40그룹, 60그룹, 80그룹, 100그룹 해서 쭉 올라가는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게 한 2년 걸려서 250그릇을 도달을 했다라고 치자고요. 2년. 뭐 또 그 과정에 또 비용도 들고 또 조금 모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적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비스트로를 가지고도 100만 불을 모으려면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5년쯤 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 100만 불을 모았다 치자고요. 자, 그걸 또 다 몰빵을 때려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민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또 돈이 없죠. 다 모아가지고 투자금으로 해야 돼요. 어디다 하느냐? 되게 이제 EB5는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혼자서 하면은 그런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말아먹을 확률이 많잖아요. 사업을 많잖아요. 막 그때쯤 되면 저희가 또 우리 회사에서 EB5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깐돌이가 모아놓은 100만 불을 사업체를 예를 들어서 켄터키 주나 뭐 예를 들어서 워싱턴 주를 다 날 주세요. 내가 100만 불을 형식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사업권을 가져가서 내가 가게를 몇 개를 함으로써 10명 고용도 하고 해서 형식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본인이 그 돈을 들고 가서 혼자 와서 또 다른 새 사업을 해도 돼요. 또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골프장을 한다 하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뜨면은 그 골프장의 주주로서 100만 불을 넣고 참가를 해도 돼요. 참가해도 됩니다. 최소한 2년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임시용 조건을 줘요. 2년 동안에 다 들어먹으면은 그 영주권 또 취소돼요. 그래서 최소한 2년을 해야 되고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원금이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 반토막이도 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는 거는 2년은 해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영주권이 투자를 하면 나오긴 하지만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임시 영주권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골프장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또 뭐 스키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일정 부분 100만 불을 이제 주주로서 였어요. 대개 보면 한 4년에서 5년쯤 원금 회수 또는 손실이 가능합니다. 바로 또 이렇게 뽑지를 못해요. 그럼 또 그동안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프에 보시면 돈 넣고 나서 확 줄어들면은 그래도 계속 비스트로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돈 갖다 넣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다 였다. 뭐 그럼 또 먹고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영주권은 나오긴 나오지만은 또 돈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한 5년간 열심히 모았다가 100만 불 엉뚱한 데다 딱 갖다 묻어놓고 또 다시 이 2년 동안은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투자했다면은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부분 그 프로그램들 4, 5년부터 원금을 분할로 받든지 이제 받기 시작하고 뭐 이제 손실금이든지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주주로서 보고를 받고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또 목돈이 상당히 큰 돈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내 거는 내 거죠. 하지만 생활비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이익이 좀 디비던드라고 하죠. 이익 배당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평상시 먹고 사는 것도 또 하지만은 이제 투자 부분이 내 재산이 있고 또 에브리데이 또 하는 상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비스트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했을 때의 개념인데, 미국에서 한 달에 37,500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장사를 가지고 한 달에 수익을 4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고, 투자는 요 꼬랑지만큼 해놓고, 이거를 한 달에 4만 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로켓 타고 달나라갈 정도죠.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메리트를 제가 딴 사람에게 줘야 될 이유는 하등이 없어요. 제가 1호점이 돼서 어떤 성공의 그 어떤 기반이 있다. 그럼 제가 번 돈 갖고 2호점 만들면 되죠.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제가 그걸 자세히 드린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투자 금액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렌트비 한 달에 1,500불 하고 집 짓는데 한 5만 불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 넣고 뭐 다 해봐야 한 8만 불 정도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한 달에 37,500불을 벌 것 같으면 석 달 모아가지고 가게를 또 하나 만들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준다면 저는 완전히 바보죠. 죽여서 개주는 꼴이죠. 사실 제가 여기서 EB5로 해드린다는 것은 한 달에 아까도 말씀드린 2,000불이면은 파트타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니저라고 그래가지고 한 3,500불 준다 치더라도 이 시점에 이렇게 되면 제가 5월 34,000불을 이권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얼마예요? 1년에 하여튼 1년에 한 5억 정도 돼요. 그거 그냥 계속 제가 드리는 거니까 10년이면 50억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 장사가 잘 되면. 제 입장에서는 사실 돈도 안 받고 이거 줄 일이 하등이 없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잘 되는 거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프랜차이즈비를 받든지 아니면 제가 직영을 하든지 하는 게 훨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이유는 저도 성공 석세스 스토리를 좀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제 개념은 제 주위에 뭐라 그러나 집을 질 때 그 주돌이라 그러나요? 파운데이션 이렇게가 있고 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협업을 하고 또 충성도를 엮어낼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5분 정도는 이게 제가 1호점이 성공을 하면은 초대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반짝반짝한 5개의 이 성공적인 스토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저희가 조금 이제 캐시플로우가 되면은 굳이 남질 필요 없죠. 뭐. 회사에서 전부 매니저를 두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기계화 전선화되어 있고 그리고 음식 공장만 있으면 되지 이 가끔 마이크로에서 뭐 크게 조리를 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2명이라고 그러면은 인건비로 파트타임 2,000불 매니저 한 3,000불이나 3,500불 주면은 매니저 3,500불 주면은 다 팬티 벗고 다 줄 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벌어서 누구 줄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우리가 다 건물 만들고 직영을 하고 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관리를 하면 되지. 사실 뭐 미국 놈한테까지도 이거를 줄 의향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한 첫 번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 너댓 개의 이 확실한 이제 나름대로 미국 그 시장에서 먹힌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런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뭐 조금 여담이긴 합니다만 얘기가 나서 저는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 믿는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써니 말이, 제가 사기꾼이에요. 써니 말이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고 재밌다라고 믿고 싶으면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에이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안 믿을 것 같으면 사기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매우 공정성 있고 객관성이 있느냐를 항상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본인이 믿고 싶은 만큼 자기가 마음속에 어떤 갈무리질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기꾼들은 그런 걸 잘 보고 상대방의 그걸 잘 보고 이렇게 잘 낚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마취를 거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잘 하는 말 중에 저 스스로도 꿈은 무한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쓰는 말 중에 사람은 믿고 싶은 만큼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만큼만 믿어요. 그거만큼만 믿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청취자 중에도 제 혈육이 있어요. 지인도 있고. 저는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크게 봐서는 한 가지인데 한국이 금명간 매우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일에 들어갈 거라는 거를 매우 우려스럽게 뒤다보고 있어요. 첫째는 북한 문제겠죠. 말씀 안 드릴게요. 거기까지만 하고. 둘째는 우리 남한의 한국의 문제예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미국이 한국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믿든지 말든지 다 아는 만큼 믿는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팩타들이 있어요. 뭐 이거 들으신 분 중에 어떤 분은 공기가 안 좋아서 저 못 살겠어요 하는 분도 있고 또 애들을 또 어떻게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노후를 생각을 해서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각자 목적과 이유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은 대부분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는 이유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안타깝죠.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아는 만큼 믿고 생각하는 만큼 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제 주변에 뭐 K 모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은 또 그분보다 많은 분들이 에이 그 이사장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게 기가인 놈들이 뭐 그런 일 없어 하시는 분들이 열에 8쯤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용감하게 또 이런 말씀도 해요. 죽으면 죽지 뭐. 그럼 저는 속으로 빨리 뒤지세요. 이렇게 냉소를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또 여러분이 믿는 거하고 제가 믿는 거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해서 저는 작은 생각 중에 하나는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1호점에 대해서는 제가 헌신을 하고 투자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도마질도 하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아까 나머지 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뭐 이거저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자인데 저한테 애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배운 게 또 전산 쪽밖에 없어서 우리가 요즘 뭐 신문이나 조금 그 좀 있어 보이는 용어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말로 융합이라고 그래요. 융합.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하여튼 이 융합의 뜻은 뭐냐면요. 그 기본 취지가 서로 완전히 다른 그 기술 또는 업종끼리 합쳐야 돼요. 합치게 되면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3에 관한 어떤 파시빌리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레드 오션 더하기 레드 오션이지만 이게 합쳐지면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쟁이 유입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놓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1호점에 대한 셋업, 그리고 열심히 해볼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뭐 전산자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음식의 간까지도 다 보고 성분까지도 저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책도 만들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음식 자체는 못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분 중에 제가 쿼터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뚱딴지 같은 이 탁상공론입니다. 되면은 저는 모든 일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말하자면은 나중에 우리가 훗날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세상 모든 일들은 파운더 이 일을 같이 주춧돌을 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EB5까지 가서, 그리고 저는 뭐 한번 들어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실 의향이시면, 물론 EB5까지 가면은 저는 전제는 뭐 미국에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같이 이 롱텀으로 같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적극적이고 선의적인 생각에서 한번 이것의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 또 가능성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공개 방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녹화를 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홍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떻게 과연 우리가 사람을 인입을 시켜서 우리의 장점들을 알리고 그거를 자금화, 즉 돈으로 회수를 하고 다시 모아서 투자를 하고 우리 조직을 확대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1년에 어떤 좀 1년에 1,000억이면 1,000억,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주 중에 하나인 아칸서스라고 있어요. 저기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월마트가 나왔어요. 월마트는 현재 한국하고 영국만 빼고 들어가서 망했죠. 그리고 전 세계에 11,800개의 스토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스토어죠. 시작한 지 32년 됐습니다. 저 시골 조그만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매출이 많은 뭡니까? 그냥 스토어죠? 백화점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종합 스토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두 번째로, 부자이신, 그리고 투자자이신 워렌 버핏, 우리 할아버지도, 나이 60에 주식 공부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자유국가고,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차별과 규제가 매우 적고 뭐든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적인 예로 유튜브에서 지난번에 저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 돈 버는 사람 한 달에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조사해봤더니 120만 원 벌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1년에 7.5 밀리언, 우리나라 한 80억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모든 일을 할 때 돈이나 아이디어보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애플 컴퓨터라고 아시지만은 스티브 잡스만 있지만은 그 뒤에는 워즈아닉이라고 하는 또 엔지니어가 뒤에 있었습니다. 이 일도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LG라고 하죠. 럭키 골드스타. 옛날에는 금성이라고 했었는데 그 구시 집안이 한국에서는 유일무이한 파트너십으로 된 회사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파트너라고 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 개념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렌즈몰도 저희 집사람이 49%, 제가 51% 파트너십 회사로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 또 공동출자 뭐 이런 것들이 이 법이나 규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뒤통수 치거나 배반의 역사나 또 말을 바꾸거나 하는 문화가 좀 많이 있는 가운데서는 어렵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도 뭐 있습니다만 예화를 드는 것 중에 In God we trust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믿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거의 거짓말하거나 믿지 못하면 이렇게 별로 재미없어요. 오늘 잔소리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번에 기운 나면은 홍보 방안에 대해서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잘 지내세요. 바이바이.